요즘도 가끔 생각나. 그 방 안 공기. 유난히 축축하고 뭔가 배어있던 느낌. 처음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 조금 이상했지만 단순히 반복하기만 하면 됐던 쉬운 알바였으니까. 하지만 그 냄새. 그래, 그 냄새는 잊을 수가 없어. 아직도 생생히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난 알게 됐어. 그 방은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을 조금씩 바꿔놓는다는 걸. 지금도 그 알바는 구인 중인 것 같아. 조건은 그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정말 괜찮을까? 너라면 그 알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알바는 처음에 SNS에서 본 알바 공고였어. 야간 단기 알바, 시급 3만원, 단순 감시. 요즘 같은 시기에 시급 3만원? 고액 알바에 조금 의심스럽긴 했지만 딱 1시간만 근무하면 된다길래 속는 셈 치고 별 생각 없이 지원했지. 지원하자마자 1시간 정도 지났나? 연락이 왔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 계속 찝찝한 기분이기는 했는데 면접 먼저 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니까 일단 가보기로 했어. 주소는 경기 외곽에 있는 대형마트 지하 2층. 처음 도착하자마자 알았는데 이미 폐점한 지 한참 지난 마트 같았어. 외벽은 낡아 있었고 외벽엔 아직도 희미하게 마트 간판 자국이 남아 있었지. 영업을 접은 지 꽤 된 곳인데도 관리가 안 된 건물치곤 이상하게 정돈돼 있었지. 면접은 형식적이었어. 어려운 질문도 없었고 신분증 확인하고 나더니 곧바로 합격이라고 하더라. 시급은 적혀 있었던 대로 괜찮을 거예요. 조건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담당자는 말끝마다 조용히만 계시면 됩니다 를 덧붙였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냐고 묻길래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가능하다고 했어. 담당자가 지도 같은 게 포함된 매뉴얼을 주더니 혼자 가라고 하더라. 이상했어. 그래도 뭐 이왕 하기로 한 거 해보기로 했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두웠고 자동 센서 조명은 하나 건너 하나씩만 켜졌지. 천장은 낮고 조용하니까 발자국 소리가 워낙 크게 들리더라. 뭔가 딱히 무섭지는 않았는데 혼자 내려가려고 하니까 기분이 묘하긴 했어. 입구문 옆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구창고 감시실, 입실 시간, 00시 00분 이렇게 적혀 있었고 누렇게 바랜 종이가 꽤나 오래전에 붙여놓은 거라고 느껴졌어. 근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지. 처음 보는 철문, 밀어서 여는 방식이었는데 생각보다 무겁고 뻑뻑했어. 안쪽은 조명 하나에 그 건물 안 CCTV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감시용 모니터가, 그리고 작은 철제 책상과 의자, 벽엔 오래된 스티로폼 단열재가 남아있었고 모서리마다 곰팡이가 번진 자국이 흐릿하게 퍼져 있었어. 근데 뭐랄까,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이었어. 책상에 앉자마자 매뉴얼을 폈는데 그 매뉴얼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 첫째, 매일 자정 정가, 감시실 안에 입실할 것. 둘째, 자정부터 1시까지는 외부 출입을 금지하며 대기 중 소음은 절대 발생시키지 말 것. 셋째, 만약 외부에서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 반응하거나 문을 열지 말 것. 넷째, 비상 상황 발생 시 관리자의 특별한 호출 없이는 절대 퇴실하지 말고 그대로 대기할 것.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뭐 1시간만 방에 앉아있으면 알바비를 준다는 것 자체가 특이한데 여기서 규칙 몇 개쯤 추가된다고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땐 몰랐어. 그 규칙들이 왜 그렇게 적혀 있었는지를. 처음 그 방에 들어갔을 땐 느낌이 좀 이상했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데 어딘가 공기는 습하고 무겁게 느껴졌어. 냉동식품 창고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서 아, 그래서 이 구조구나 싶긴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 정도로 곰팡이가 남아있는 게 이상하긴 했어. 아무리 오래된 곳이라도 들어올 때 봤던 건물 외벽이 낡긴 했어도 관리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었거든.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관리하곤 거리가 먼 폐가 같은 느낌이었어. CCTV가 틀어져 있었고 각 화면은 마트한 이곳저곳을 보여주고 있었어. 조용했고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화면들이었고 왜 그곳에 CCTV를 두었는지도 가늠이 안 갔어. 뭐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의자는 철제였고 앉으면 삐걱 소리가 났는데 문득 소음 발생을 피할 것이라는 문구가 떠오르더라고. 조용한 의자를 갖다 놓던지 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겼어. 그날 첫 근무를 마치고 나왔을 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 나한테 이상한 냄새가 배어 있었단 거야. 처음엔 못 알아챘는데 내 옷에서 썩은 고기 냄새 같은 악취가 났어. 어디서 냄새가 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분 나쁜 냄새가 나한테 배어 있었어. 집에 가서 바로 옷 갈아입고 샤워했거든? 근데도 냄새가 어딘가 남아있더라. 머리카락을 말리는데 수건에서도 그 냄새가 나는 기분이었어. 그날 이후로 나는 가방에 탈취제를 챙기기 시작했어. 처음엔 그냥 예의상. 근데 나중엔 그게 없으면 못 견디겠더라. 두 번째 날 근무였어. 전날과 똑같이 11시 55분쯤 감시실에 들어갔고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지. 모니터 4개는 여전히 조용했어. 자정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모니터 한쪽 화면이 순간적으로 탁 하고 깜빡이더니 노이즈가 섞이기 시작했어. 처음엔 신호 문제인가 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화면도 잠깐 흔들렸어. 근데 그때 그 노이즈 속에 뭔가가 스쳐 지나갔어.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거든? 근데 몇 분 뒤에 다른 화면에서도 똑같은 흔들림이 생겼고 그 안에 정확히 설명은 안 되는데 누가 서 있는 것 같은 실루엣이 잠깐 보였어. 움직이진 않았고 정확히 눈에 보인 것도 아닌데 그게 사람 그림자 같은 형체라는 생각이 스쳤어. 그리고 좀 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 형체가 나를 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어. 내가 사람 그림자 같은 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형체는 더 흐릿하고 더 일그러졌는데 딱 하나 분명히 기억나는 건 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 기울어 있었단 거야. 그 이상한 모양으로 모니터를 뚫고 날 바라보는 듯 했어. 기척은 분명 있었고 다시 보면 사라져 있고 뭐 그런 반복이었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진짜 뭔지 몰랐어. 화면 오류일 수도 있고 내 눈이 피곤했던 걸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 그날 이후로 모니터는 날마다 조금씩 더 흐려지고 그 실루엣은 점점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거든. 셋째 날, 이번엔 뭔가 달랐어. 전처럼 감시실에 미리 들어가 있기는 싫어서 정각에 맞춰 문을 열었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방 안 공기가 나를 무겁게 누른 듯한 기분이 들었어. 모니터는 흐릿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똑같이 노이즈가 섞여 있었어. 익숙해진 듯 무심히 넘기려 했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더라. 자정 30분쯤 어느 순간 문이 툭 하고 진동했어. 작은 소리였는데 아무 소리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 들리니까 더 크게 느껴졌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의자에 앉아 가만히 있었지. 근데 몇 분 뒤 이번엔 문이 툭툭 2번 더 흔들렸어. 정확히 누가 손바닥으로 밀어보는 식. 심장이 뛰었어. 머릿속에서 3번째 규칙이 떠올랐어. 만약 외부에서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 반응하거나 문을 열지 말 것. 나는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봤어. 근데 모든 화면이 그 순간 한꺼번에 정지된 듯이 멈췄어. 노이즈도 깜빡임도 없이 그냥 정지. 그리고 그 다음 냄새가 확 올라왔어. 썩은 고기 냄새 같기도 했고 곰팡이 냄새 같기도 했고 비린내 같기도 했어. 아니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뒤섞인 듯한 냄새. 그 방 철문 틈 사이로 그 냄새가 새어나온 듯한 기분이었어.
한 번 입을 벌렸다가 헛구역질이 올라왔어. 입을 막고 침을 삼켰지. 그 순간 또 쿵! 이번엔 더 묵직하게 문이 울렸어. 분명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였어. 난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확실히 알 수 있었어. 뭔가 머리를 문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 같았어. 문 쪽을 비추는 CCTV를 봤을 땐 아무도 없었고 나는 그대로 굳은 채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 내가 움직이면 문 밖에 있는 그것도 같이 반응할 것 같았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 그 냄새가 그날 이후로 내 몸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넷째 날, 나는 감시실에 조금 일찍 들어갔어. 전날 문 흔들림 이후로 왠지 조금이라도 늦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자정이 막 지난 시간, 최대한 조용히 있으려고 애썼어. 그런데 그때 내 발이 철제 휴지통을 건드렸어. 쾅! 그 소리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울렸어. 난 정말 당황했어.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모니터가 동시에 지직 하고 터지듯이 강하게 흔들렸어. 모든 화면이 한꺼번에 심하게 지직거렸고 카메라가 전부 고장난 것처럼 불규칙하게 깜빡거렸어. 그 안에선 무언가가 겹쳐 서성이는 그림자가 보였어. 몇 개 화면에선 동시에 비슷한 실루엣이 나왔고 어떤 화면은 갑자기 꺼져버리기도 했지. 나는 본능적으로 소리를 죽이고 의자에 움츠려 앉았어. 그 순간 문 쪽에서 슥 천천히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 딱 한 걸음, 그리고 다시 슥. 그 소리는 문 앞으로 다가오는 게 분명했어. 기척이 가깝게, 아주 가까이. 호흡이 얕아졌고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오히려 내 심장 소리가 바깥으로 새어나가면 어떡하나 걱정할 정도였어.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쾅 하고 떨렸어. 아주 강하게 누군가 묵직한 손이나 머리로 문을 두드리는 듯한 진동. 그 한 번의 접촉만으로 방 안 전체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어. 모니터는 계속 뒤틀린 채 돌아가고 있었고 기척은 사라지지 않았어. 그냥 어떤 존재 자체가 문 너머에 있는 느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고 그저 그 철문을 바라본 채 그게 들어오지 않기만을 버텼지. 근데 문은 열리지 않았는데 방 안 냄새가 갑자기 더 진해졌어.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냄새 내 바로 등 뒤에서 풍기는 것 같았어. 5번째 날 아침, 나는 결국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 네, 말씀하세요. 익숙하고 단정한 아무 일도 없다는 말투. 하지만 피곤해 보이는 듯한 말투였어. 나는 그날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어. 소음 이후 모니터가 동시에 심하게 움직였고 문 앞에 기척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방 안의 냄새가 계속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관리자는 이렇게 말했어. 규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였어. 이상 현상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내가 뭘 잘못한 건지도 말하지 않았어. 그저 정각 입실, 문 닫기, 대기, 딱 그 말만 반복하더라. 그리고 지금까지 다들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 말이 묘하게 걸렸어. 다들?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물었지만 관리자는 바로 화제를 바꿨어. 근무 중 탈취제는 개인 지참이고 퇴실 후 샤워 시설은 외부에 마련돼 있다는 안내만 반복했지. 그날 오후 다른 직원 하나를 우연히 마주쳤어.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 혹시 지하 감시실 일해본 적 있으세요? 그 사람은 한 박자 멈췄다가 고개를 가볍게 흔들었어. 전 이제 그런 적은 안 해요. 그 대답, 회피였어. 그리고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는 느낌이 들었어. 그제야 내 눈에 들어왔지. 그 사람 손에 들려있는 탈취제 스프레이가.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어.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 그 감시실에 대해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 하지만 다들 냄새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날은 근무 시간 2시간 전쯤 본사에서 문자가 하나 왔어. 공지, 12시에서 1시 정전 예정. 해당 시간 감시실 내 자율대기 권장.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문자엔 그렇게 써 있었어.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 정전, 자율대기,
죄송합니다. 하나하나 다 익숙한 단어인데 왜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 나는 본사에 바로 전화를 걸었지. 정전이면 그 시간 동안 모니터는 꺼지는 거죠? 관리자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 예, 전력 중단 시간은 짧은 예정입니다. 감시실 내부에만 계시면 문제 없습니다. 나는 또 물었어. 자율 대기면 감시실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무슨 추가 조치 같은 건 없고요? 그쪽은 잠시 정적을 두더니 말했어. 아니요. 감시실에는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추가 조치는 없고 조용히 있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만 반복했지. 이상했어. 그 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조용히 있는 것 뿐이었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면 자율 대기는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지만 언제나와 같이 지시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 그날 밤 감시실에 들어갈 때부터 조명이 어두웠어. 의자에 앉아 시간을 기다렸어. 모니터는 평소처럼 노이즈가 섞여 있었고 벽에선 습기 냄새가 더 진하게 피어올랐어. 11시 59분. 나는 무의식적으로 방 안 물건들을 확인했어. 문, 모니터, 휴지통, 책상, 그리고 내 손전등. 그리고 자정이 되는 순간 툭 소리 하나 남기고 모든 게 꺼졌어. 그 방 전체가 한순간에 어둠에 삼켜졌어. 빛이 사라진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 뭔가 방 안이 더 무겁고 더 조용하게 느껴졌어. 너무 조용하니까 내 숨소리조차 크고 낯설게 들리더라고. 그리고 그때 문득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지금은 진짜 아무도 나를 못 본다. 만약 무언가가 갑자기 문을 연다고 해도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더 무섭게 느껴졌어. 왜 그런 말 하잖아? 시각 정보가 없으면 다른 감각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는 말. 정전된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냄새를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어. 근데 그 방에 배어있는 그 이상한 냄새가 이젠 방을 넘어 내 몸 전체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 출근 전엔 무조건 샤워하고 나갔어. 샴푸도 바꿨고 향수도 진한 걸로 썼고 손톱 사이사이까지 매일 솔로 문질렀지. 근데도 이상하게 회사에만 다녀오면 샤워할 때 물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 정말 일반적인 악취 같은 게 아니었어. 훨씬 더 묘하고 약간 쇠비린내 같은 느낌이면서도 습기가 가득 찬 방에서 나는 곰팡이 냄새 같기도 했어. 아무튼 설명하기 힘든 이상한 냄새였어. 머리를 감고 수건으로 닦을 때 그 냄새가 타올에 배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정말 깨끗이 씻었는데도 말이야. 그때부터였어. 사람들이 나를 살짝 피하기 시작한 게. 회사에서도 누군가 코를 훌쩍였고 지하철에서 내 옆자리는 자주 비어 있었지.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나도 이상해지는 느낌이었어. 정확히 말하면 그 냄새에 익숙해져 버린 느낌? 룸메이트가 처음으로 얘기를 꺼낸 건 셋째 주 금요일 밤이었어. 집에서 저녁 먹고 각자 소파에 앉아 TV 보던 중이었는데 걔가 갑자기 말을 멈췄지. 야, 요즘 너 어디서 일하냐?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 전에 말하던 지하 알바. 왜? 걔는 잠시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진짜 이상한 냄새나. 너 쪽에서. 좀 심각한데 너 못 맡아? 그 말이 꽂히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 나는 대충 웃으며 말했어. 아, 그거 지하에서 일해서 그런가 봐. 냄새가 좀 배긴 해. 걔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 이건 그냥 배인 수준이 아니야. 진심으로 불쾌해. 그렇게 말한 뒤 친구는 거실 창문을 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 그날 이후로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지. 그날 밤 나는 욕조에 들어가서 온몸을 박박 문질렀어. 거의 살이 벗겨질 정도로. 근데도 물에서 냄새가 계속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었어. 그날 이후로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누구도 나한테 말을 안 걸려고 했어. 나는 점점 사람 냄새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냄새를 갖게 된 것 같았어.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자정 전에 감시실에 들어갔어. 그런데 이상하게 감시실 안 조명이
간헐적으로 깜빡이기 시작했지. 정전 예고가 있었나? 모니터 몇 개는 이미 깜빡이고 있었고 방 안의 형광등도 일정한 주기로 불안정하게 전멸했어. 그리고 정확히 12시 58분 갑자기 전등이 완전히 꺼지고 모든 기기에서 불빛이 사라졌어. 이번엔 아무런 예고 방송도 없었고 정전 알림 같은 것도 없었지. 그 순간 방 안이 완벽하게 고요해졌어. 그 정적 속에서 가장 먼저 느낀 건 냄새였어. 평소보다 훨씬 짙고 무거운 냄새. 그 방의 공기가 아니라 그 공기 속에 무언가의 숨결이 퍼지는 느낌. 그리고 몇 분 뒤 바닥 쪽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가 스멀스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 빛도 없고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무엇인가 있다라는 감각. 나는 미동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문 아래를 바라봤어.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작고 검은 먼지 같은 게 살짝 밀려 들어오는 걸 봤지. 처음엔 먼지인 줄 알았어. 근데 움직임이 달랐어. 천천히 기어 들어온다는 표현이 정확히 맞을 것 같아. 그건 먼지가 아니라 손가락이었어. 피부가 벗겨진 듯 검고 축축하게 변색된 손가락. 마디마디가 미세하게 떨리면서 바닥을 더듬듯 방 안쪽으로 한마디씩 밀려 들어오고 있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머릿속에서 그 말이 반복됐어. 나는 숨도 쉬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문 아래에서 기어 들어오는 손을 눈으로만 따라갔지. 그러다 갑자기 퉁! 철문 전체가 둔탁하게 울렸어. 마치 문 너머에서 누군가 머리를 박은 듯한 충격. 손가락은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숨소리가 흘러나왔어. 뜨겁고 축축한, 확실히 사람의 숨 같지만 뭔가 다른 이상한 숨소리. 그 틈 바로 너머에 있는 존재가 날 향해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었어. 나는 생각했어. 제발 들어오지 마.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하듯 되뇌이며 문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냄새가 더 짙어지는 느낌이 들었어. 그 순간 귓가에서 누군가 속삭였어. 이제 너도 우리 쪽이야. 그 목소리는 분명히 등 뒤에서 들려왔어. 나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고 눈도 감지 못한 채 그대로 버티고 있었어. 만약 돌아본다면 진짜 그 존재와 눈이 마주칠 것 같아서. 그리고 갑자기 감시실한 스피커가 지직하더니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 현재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잠시 후 전원이 복구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환풍기 소리가 다시 돌아왔고 모니터 하나씩 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지. 나는 숨을 삼킨 채 문 아래를 바라봤어. 손가락은 사라져 있었어. 하지만 방 안 공기의 냄새는 아직도 그대로였어. 아니, 더 짙어진 것 같았어. 나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그것이 밖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게 됐어.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방에 대해서 뭔가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했어. 감시실에서 나오는 공기, 참기 힘든 악취와 몸에 배는 찝찝함, 그리고 내 귓가에 속삭였던 그 이상한 목소리까지. 그래서 모두 쉬는 날 마트 2층 관리사무소에 올라가 봤어. 역시 아무도 없었지. 야간 알바용 컴퓨터가 따로 있었고 그 안에 감시 매뉴얼이라는 폴더가 있었어. 폴더 안에는 알바 근무일지를 모은 엑셀 파일이 있었어. 열어보니 수십 명의 이름이 나열돼 있었고 출근 일자와 퇴근 시각이 적혀 있었어. 이상한 건 거의 모든 이름 옆에 중도 포기라고 표시돼 있었고 그 사유 안에는 체취 문제, 건강 이상, 정신 불안 이런 메모들이 붙어 있었어. 그중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의 퇴사 사유에는 피부 반응 심화, 냄새 고착, 통원 치료 권유했으나 거부, 그리고 또 한 명 근무 중 이상행동 반복, CCTV 삭제 요청, 문틈 아래로 손을 봤다며 반복 진술. 그 문장이 나오는 순간 식은땀이 났어. 문틈 아래로 손? 나만 겪은 게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이미 알고 있었고 감추려 했다는 거. 파일을 더 뒤지다 이전 매뉴얼 문서도 하나 찾았어. 지금과는 형식이 다른 오래된 양식이었는데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 첫째, 특정 시간 내 반드시 해당 공간에 인물 배치. 둘째, 배치한 인물은 최대한 정지 상태 유지. 셋째, 소리, 어둠, 움직임은
대상의 침입을 유도함. 마지막 줄이 눈에 띄었어. 넷째, 문이 아닌 다른 경로로도 접근 가능성 있음. 다른 경로? 감시실은 철문 하나뿐이었는데 그때 문득 떠올랐어. 환풍구, 그리고 천정이 배선 틈, 바닥과 벽 사이에 아주 좁은 틈새들, 모든 게 가능성으로 느껴졌어. 그 공간은 누가 들어올 수 없는 방이 아니라 어디서든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던 거야. 문서창을 닫으려는 순간 파일 이름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 퇴사자 인터뷰. 오디오 파일이었어. 클릭하자 잠시 로딩이 뜨고 낮게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 그 냄새가 어느 날부턴가 방 안에서 심하게 났어요. 원래는 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느낌이었는데 그날은 이미 그게 안에 들어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이 남겨져 있었어. 저는 확실히 기억해요. 그 문을 전 연 적이 없어요. 절대로. 녹음은 거기서 끊겼어. 하지만 나는 그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지. 그 사람도 문을 연 적은 없었어. 그런데도 뭔가가 들어왔다는 거. 그래도 나는 한 달은 버텨보자고 생각했어. 지금까지 알바한 게 너무 아까웠거든. 근무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 냄새는 여전히 따라붙고 있었어. 며칠이 지나자 피부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 샤워 후 타월로 몸을 닦으면 피부가 끈적하게 달라붙는 느낌? 마치 습기 찬 지하실 벽을 맨손으로 만진 것처럼 축축하고 미끌거렸어. 그리고 피부 곳곳이 벌겋게 부풀어 오르고 몸 이곳저곳이 정말 간지러웠어. 병원에 갔지만 의사는 원인을 못 찾았어. 알레르기도 아니고 곰팡이균도 아니라고 했지. 혈액 검사도 정상이었고 피부 조직도 문제 없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는 그 냄새가 계속 피어나고 있었어. 나는 매일 감시실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들어간 후 샤워하면서 온몸을 닦고 또 닦고 옷을 갈아입고 향수를 뿌리고 하지만 매번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 아니,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냄새가 된 것 같았어. 나는 결국 그 알바를 그만뒀어. 마지막 근무를 마친 날 감시실 문을 나서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며칠 동안은 여전히 냄새가 따라다녔어. 샤워를 해도 옷을 바꿔 입어도 어딘가 내 몸 깊은 데서 올라오는 듯한 그 썩은 내가 사라지질 않았거든.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그 냄새도 옅어졌어. 손톱 사이에 배어있던 냄새도 수건에 남던 찝찝함도 어느 순간부턴가 느껴지지 않았지. 하지만 아직도 생각은 나.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 불 꺼진 방에 혼자 앉아있으면 문득 감시실의 형광등이 깜빡이던 모습이 떠오르고 그 철문 사이로 스멀스멀 밀려오던 손가락이 불쑥 생각나. 그 방은 지금도 그대로일까? 야간 단기 알바, 시급 3만원, 단수는 감시. 알바 사이트를 다시 보다가 그 알바 구인을 우연히 다시 보게 됐어. 여전히 구인 중이더라. 시급도 꽤 괜찮고 일도 힘들지 않아. 그냥 단순히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묻는 거야. 너라면 그 알바 할 수 있을까?